바이든 대통령이 물류대란과 물가를 잡기 위해 직접 나서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도 오늘 3차 부스터샷이 권고돼 추가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의무화 방안을 실시하면서 정체됐던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모기지 상환 유예 혜택이 끝나면서 주택 차압이 급증하고 있어 또 다른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물류대란 해소와 물가 잡기에 직접 나서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LA 롱비치 항구가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에 돌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거나 원유 수출을 줄여 국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지구촌 공급 대란과 이에 따른 물류 대란,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급등으로 미국 경제 전체까지 발목을 잡히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선박과 물량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LA 롱비치 항구를 하루 24시간 주 7일 전면 가동에 돌입시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LA 항구가 하루 24시간 주 7일 전면 가동에 들어가 가동 시간을 2배나 늘리고 삼성을 포함해 월마트, 타겟, 페덱스, UPS 등 대기업들이 하역과 배송, 공급에 박차를 가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물류 대란을 곧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at it's going to begin operating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his is a big first step in speeding up the movement of materials and goods through our supply chain. 백악관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하고 있는 롱비치 항구와 같이 LA 항구에서도 24시간 7일 전면 가동키로 했습니다. LA 항구가 전면 가동됨에 따라 가동 시간이 이달 초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어나 80여 척이 하역 대기하고 60여 척이 해상 대기에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악화되어온 물류 대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미주본부를 포함해 월마트와 페덱스, UPS 등 대형 소매업체들과 운송업체들은 야간 등 작업 시간을 대폭 늘려 항구에서의 하역과 전국 각지로의 배송과 공급에 가속도를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구촌 공급망 대란의 여파로 미국에서는 주요 항구들이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이며 하역과 배송, 공급이 지연돼 팔 물건도 살 물건도 없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가격은 급등하는 물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거의 절반인 42%는 앞으로 석 달 동안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물류 대란이 물가 급등으로 악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값 등 에너지 가격 폭등, 이에 따른 물가 급등을 잡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휘발유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거나 미국의 유류 수출을 줄여 국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거나 국내 공급을 확대하면 발표 시점부터 에너지값 급등세를 일단 진정시키기 시작하고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29센트로 1년 전에 비해 1달러 77센트나 폭등해 있습니다. 물류 대란, 에너지값 급등 등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9월에도 5.4%나 급등해 4개월 연속 5%대 중반으로 오르고 있어 미국민 실질 소득과 미국 경제 성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3차 부스터샷이 권고돼 곧 FDA 승인을 얻어 화이자와 같은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맞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2차 부스터샷도 채택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3가지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FDA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모더나 백신의 3차 부스터샷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FDA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회의 결과 화이자 백신의 3차 부스터샷을 이미 승인한 상황에서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대체로 수용해왔기 때문에 만장일치 권고를 받아들여 곧 모더나 백신의 3차 부스터샷을 승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 CDC가 같은 절차를 거쳐 사용을 최종 결정하고 모더나 백신의 3차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미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모더나 백신의 3차 부스터샷은 1차와 2차 때의 절반 용량만 주사하게 됩니다. 모더나 3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화이자와 같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모더나 접종 완료자들로 65세 이상 노년층이 포함됐습니다. 그보다 젊은 층에서는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들도 모더나 백신을 2번 맞은 지 6개월이 지났을 경우 3차 부스터샷을 추가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 종사자, 경찰과 소방관, 그로서리 스토어 근로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돼 일하고 있는 모더나 2차 접종자로서 6개월이 경과했으면 3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모더나에 이어 한 번만 맞아온 존슨앤존슨 백신의 2차 부스터샷도 FDA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금요일 승인 권고가 나오고 FDA의 수용으로 역시 곧 추가 접종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2차 부스터샷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1억 8,800만 회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그 중에서 과반을 넘는 55%인 1억 340만 회는 화이자 백신이고 37%인 7천만 회는 모더나 백신이며 8%인 1,500만 회는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던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의무화가 실시되면서 자격을 갖추고도 백신을 맞지 않았던 미국민 중 3분의 1이 백신을 맞았다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부스터샷의 인기도 높은 만큼 한동안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다시 올라가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률과 사망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종관 제프 자이언츠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난 9개월간 혁신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12세 이상 미국민의 77%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다 발표했습니다.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across the past 9 months. As of today, 77% of eligible Americans, those 12 and older, have gotten at least their first shot. 제프 조정관은 3,500개 이상의 의료와 교육, 정부기관이 백신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에 다시 가속이 붙고 있다 밝혔습니다. More than 3,500 organizations, from healthcare system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ivate businesses, have already stepped up to adopt vaccination requirements. These vaccination requirements have increased vaccination rates by 20+ percentage points. 10월 13일 기준 미국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8만 명대로 한 달 전 하루 평균 15만 명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나 감소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자격을 갖추고도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민이 9,700만 명에서 6,600만 명으로 3분의 1 감소했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많아 적극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를 겪은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백신 의무화로 휴가에 들어간 직원이 많아 항공편 취소 사태를 가중시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부스터샷은 예상을 깨고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부스터샷은 하루 평균 36만 2천 건의 접종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백신 1차 하루 평균 접종 건수인 23만 1천 건보다 13만 건 이상 많은 겁니다. 어제 기준 부스터샷의 총 접종 건수는 890만 건으로 접종 완료자의 4.7%, 65세 이상 인구의 12% 이상이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9만 3천 건으로 이 팬데믹 이래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연방 실업수당의 종료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실직자들도 300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줄어들어 고용 개선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9만 3천 건으로 전주에 32만 9천 건에서 3만 6천 건 줄었습니다.
이는 특히 지난해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 통상적인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이었다는 점에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의 감소세와는 달리 버지니아는 지난주 1만여 건이 청구돼 700건 늘어났고 메릴랜드는 4,300건으로 1,700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6만 7,200건이 청구돼 3,200건 늘어났고 미시건은 1만 8천 건으로 역시 3,200건, 뉴욕은 1만 5천 건으로 800건, 펜실베니아는 1만 4,500건으로 1,100건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텍사스는 1만 8천 건으로 1,000여 건 감소했고 플로리다는 5,500건으로 1,500건 줄어들었으며 조지아는 6,900건으로 570건 늘어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연방 실업수당의 종료로 계속 급감하면서 이제 3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주 늦은 9월 25일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모두 364만 9천 명으로 전주보다 52만 3,500명 더 줄어들면서 30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239만 7천 명으로 6만 5,800명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UA는 54만 9천 명으로 전주보다 9만 8,600명 추가로 줄었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EOC는 44만 명으로 전주에 비해 19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9월 6일 노동절에 완전 끝났으나 늦게 지급을 시작한 주들에서 아직 제공하고 있어 40~50만 명씩 받고 있으나 머지않아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팬데믹에 따른 주택 모기지 상환유예 혜택이 끝나면서 포클로저, 즉 주택 차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 차압 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이 차압 절차에 넘겨진 주택 모기지들이 2분기보다 무려 32%, 1년 전보다는 67%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위기에 이어 내 집 소유자들의 주택 차압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미 전역에서 차압 절차에 들어간 주택 모기지들은 모두 2만 5,2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분기에 비해 32%나 급증한 것이어서 주택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에 따른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됐던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67%나 급증한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3,4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2,800여 건, 플로리다 2,550여 건, 뉴욕과 일리노이가 각 1,350여 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주택 차압 건수는 한 달에 250건 안팎으로 차압 비율로는 36위와 16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차압 시작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팬데믹으로 정부와 랜더들이 긴급 시행한 모기지 상환 유예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상환 유예는 매달 납부하던 주택 모기지 상환금을 최대 18개월 동안 유예해주고 이를 모기지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에 갚게 하거나 주택 매매 또는 재융자 시에 정산하도록 해준 구호 프로그램입니다. 10월 5일 현재 140만 가구의 주택들은 모기지 상환을 유예받는 기간이 남았으나 9월 한 달에만 17만 7천 건, 11%가 줄어들어 이들이 상환 재개냐 아니면 융자 조건 수정이냐 차압당하느냐 선택기로에 섰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상환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년 반 동안 모기지 상환금을 미뤄온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적인 유예 기간이 완전 끝나는 대로 다시 상환을 재개하거나 융자 조건을 수정해야 하고 계속 내지 못하는 상황이면 90일간 연체 후 차압 절차에 빠지게 됩니다. 상환 유예를 선택했던 주택 소유자들의 과반 이상은 모기지 상환을 재개하고 있으나 차압당하는 케이스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주택 차압은 추가 지원책이 없으면 올 연말까지 급증하고 내년 중반까지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raised to believe in the value of hard work and taught that when you worked hard, you should be paid fairly. As governor, I'm proud I worked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bring 200,000 good-paying jobs to Virginia. And we have to do more to make sure everyone is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at means passing paid sick leave and a $15 minimum wage. And it means investing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make sure we're prepared for the jobs of the future. We can get this done, and as governor, I will.